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도발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합참부장이 사퇴했고,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국방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고 대국민 성명발표에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데 북한은 금년 내에 경기도를 다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서울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다시 한번 북한이 대규모로 도발해서 우리 국민 수십 명,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야 될 차례가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국정위기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항공기로 폭격하겠다고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많은 국민들은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에 대해서 갈등이 확산되고 이념 논쟁이 확산되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은 안보 불안감과 전쟁 우려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37배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세계 12대 경제 부국이며 세계 초유일 상대국인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원래는 아닙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보 불안을 느끼고 이 위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을 계속 용납해야 됩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에 계속 넘어가게 만들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냉정하게 이제는 그 원인을 찾고 이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은 군사적 목적의 도발이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의 도발입니다.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고 전쟁 공포감을 조성해서 2012년에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정치적 목적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북한의 도발에 계속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이후에 1년 후에 97년 대선이 있었습니다. 99년 6월 15일 북한이 연평도 해전을 일으키고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2002년 서해교전에서 우리 해군 장병 6명을 북한이 희생시켰는데 2002년 12월 대선이 있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2개월 전에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 해군 장병 46명을 희생시켰는데 그 이후 2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이번 연평도 포격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또다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북한은 2012년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2012년 전에 다시 한번 도발하고 대규모로 도발해서 전쟁 분위기를 일으키면 2012년에 우리는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북한은 시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막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군사적 도발, 대응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고 우리 국민이 그 이유를 알고 대처를 강구해야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이유를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20대, 30대
20대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 알려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내년 1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추구하는 2012년 통일강성대공의 물은 적화통일 여건을 만든 것입니다. 그 적화통일의 여건은 바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는 그것은 바로 미사단을 후방으로 이전시키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받고 한미연합선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사단을 후방으로 이전하고 전자권을 전환받고 한미연합 해체를 누가 결정해 놓았습니까? 바로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 그 세력들이 참여정부에서 결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2012년에 이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도록 만들기 위해서 북한 도발하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넘어가느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우리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참여정권 5년 동안이 평화스러웠다는 이 위장된 평화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은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을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참여정부 5년 동안 북한은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발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그 5년 동안 참여정부는 주적개념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으로부터 10대 임무를 전환받고 그리고 미사단 후방 이전을 결정하고 그리고 전자권을 전환받고 한미연합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그 5년 동안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5년 동안에 추진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북한이 도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하지 않고 그 5년 동안 노무현 정권이 그것을 추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의 핵심인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노무현 정권에서 5년 동안 실시했는데 이 사실을 우리 정치권,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언론이 국민들이 알리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권, 정부, 언론이 알리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 5년 동안이 평화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평도 포격 이후에 야당의 중진이 그리고 우리 좌파 언론이 여평도에 가서 노무현 5년 동안에는 국민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왜 이렇게 많은 국민을 죽이느냐? 이렇게 우리 국민을 설명합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우리 국민을 죽이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해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국민 한두 사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 교육 문제를 조선일보가 이제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전역하고 2005년부터 대학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교육의 문제점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교육의 문제점을 강연 있을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우리 학교 교육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교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게 교육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쁜 나라, 북한은 좋은 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시키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모르게 만들고 반미감정을 집어. 오늘 점심은 약속이 있는데. 그 교육의 결과가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2002년. 여러분들 2002년 서해교전에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사망했을 때 촛불 하나를 들지 않던 우리 젊은이들이 그해 10월달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젊은이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로 여중생 2명이 사망했는데 그 교수님 미선에 한을 달랜다고 우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만비를 내치고 성령회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대선에서 반미를 외치는 노무현 후보를 우리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압도로 지지해서 탄생시킨 노무현 정부가 5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부가 압도적으로 지지받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습니다. 중도 시원했지? 중도 시원. 여러분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이 교육의 문제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글을 보냅니다. 저는 민족 통일과 반미를 비쳤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한미학생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에 그렇게 커다란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정부, 반미 대보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과 이거리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니라고도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한 학생은 저는 학교 교육에서 북한에서 배운 적이 없고 학교 교육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육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러니한 교육을 시켜서 북한의 계속 도발에 넘어가게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기러 가게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가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정치권, 정부, 우리 언론이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으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이 위기를 극복할 주도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70년대 월남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를 설립해서 전국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시키면서 제가 지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우리 국가안보실상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안보실상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내로 이것을 정리해서 내년부터 우리 국가 지도자들, 오피니언 리더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국가안보실상을 알려드려서 북한에 대한 적화철렁일 전략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려드려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면 저는 분명히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알려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정부와 정치권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질문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정치권과 정부에 왜 우리에게 북한과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연방적 통일과 북한의 핵개발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대남 적화 전략인데 왜 그 연방적 통일을 추진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북한의 연방적 통일과
북한의 평화제약 체계를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사단 평택 이전이고 전자권도 아니고 한미함사 해체인데 그것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우리 정치권과 우리 정부에 질문하도록 해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